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적에 관해서 중요한 부분들 정리가 일단 맞춰졌고요. 맞춰졌는데 지적 측량 파트에서 첫 번째 지적 측량의 대상, 두 번째 지적 측량의 절차, 세 번째 지적 기준점 성과, 네 번째 지적위원회, 다섯 번째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측량 파트에서는 통상 두 문항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일단 고정값으로 나오는 것은 지적측량 절차예요, 절차. 그럼 고정 하나 되었다, 그죠? 하나는. 그럼 한 문제가 어디서 출제되느냐? 그게 대상 기준점 위원회 적부심사 여기서 출제가 되는데 통상 대상 파트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적측량의 대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제가 경계와 면적의 개념을 함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의 대상. 그럼 우리 지적 측량의 대상이 총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13가지. 13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적 측량의 대상인 것과 측량의 대상은 의미를 구별하셔야 되거든요. 측량의 대상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적 측량의 대상은 총 13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암기할 때 이렇게 1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13가지 암기할 때 무턱대고 그냥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암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내용까지 같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첫 글자 따서 암기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적법 전체적인 체계도 안에서 하나씩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하는 측량이 복구 측량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게 첫 번째였죠. 지적 공부가 화재 등으로 없어지면 도면이 화재로 없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도면을 복구할 자료가 없다면 측량을 해야 도면을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그럼 측량의 대상을 우리가 정리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본적으로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려면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감각적으로 대충 자대고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그럼 신규 등록이다. 그죠? 이때 하는 게 신규 등록 측량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지동 사유 정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신규 등록 태어난다. 그 다음에 출세한다. 출세한다가 뭐예요? 등록 전환. 그죠? 그럼 등록 전환을 할 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해야 되니까 지적도에 다시 경계를 새롭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측량을 등록 전환 측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출세하고 나면 토지를 뭐 한다? 나눈다라고 했죠. 그럼 나누면 뭐다? 분할. 그럼 분할을 할 때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해야 되니까 이때 행하는 측량을 분할 측량. 그럼 다시 합친다. 합치면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릴 필요가 없죠. 필요 없게 된 경계를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측량을 하지 않고요. 지목 변경이라는 개념은 토지의 용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릴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토지 일부가 바다로 되면 나머지 일부는 남겨놔야 되니까 필요 없게 된 경계를 지워야 되죠. 바다로 된 부분은. 이때 행하는 측량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 동사유 몇 가지였죠? 그렇죠, 5가지. 첫 번째가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 저축척에서 고축척으로 가게 되면 고축척인 도면에 새롭게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이때 행하는 측량을 축척 변경 측량. 그 다음 지적공부의 등록상에 오류가 있어요. 근데 그 오류가 경계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계의 오류가 있다면 그 경계를 다시 바로 잡으려면 도면에 새롭게 경계를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도면에 새로 경계 결정해야 되니까 그때 행하는 측량을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제가 도시개발사업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네, 그렇죠. 택지 조성 사업, 그죠? 그럼 기존에 있던 필지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다시 경계를 결정해서 도면에 새로이 경계를 그려야 되니까 이때도 측량을 하겠다,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 행하는 측량을요, 도시개발 사업 측량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럼 그때 행하는 측량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이건 이제 이외에 뭐가 있냐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지번 변경이 있잖아요. 그럼 그네들은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는 측량이 아니니까 별도의 측량을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정리를 딱 해보면 이렇게 보면 일단 8가지는 정리가 된다, 그죠? 8가지. 그럼 나머지 5가지만 우리는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럼 이 나머지 5가지는 이 지적 측량의 절차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적 측량의 절차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적 측량의 절차. 이렇게요. 일부 수험생들이 필기와 관련해서 한 번씩 질의가 들어와요. 선생님 필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간단히 언급하면 일단 필기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화 시키는 게 지금은 이 노트화 시키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노트화 시키는 목적은 2가지예요. 그날 배웠던 내용을 내가 노트화를 정리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내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가게 되면 빠르게 내가 배웠던 내용을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두꺼운 기보사라든지 두꺼운 요약집 가지고 보는 것보다 물론 요약집도 보겠죠. 보는데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과 중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노트화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빠르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강력한 여러분의 공부하는 무기가 돼요. 그래서 노트는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만의 중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는 여러분이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복습하는 의미로 지금은 생각하시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지적 측량의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 측량의 절차는 한 사례를 가지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1필지에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 그러면 이 토지가 노량진동 17번지 필지예요. 야, 여러분이 토지 소유자인데, 자,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 일부를 처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일부를 매매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매매를 하려면요. 1필지의 토지 일부를 매매를 하려면 이 토지는 뭐가 되어야 한다? 예, 분할이 되어야 해요. 이렇게 분할이. 그럼 분할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내가 한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나의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 일부를 처분하려면 일단 내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일단 측량의 의뢰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이 토지의 소유자,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이 토지의 이해 관계인이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
그럼 이제 토지 1필지 토지 일부를 제가 처분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부를 조금 분할해 주세요라고 분할 측량을 해 주세요라고 측량에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의뢰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에 의뢰를 합니다. 이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냐? 뭐 거기까지 여러분이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지적 측량에 의뢰할 때 수행자라는 것은 지적 측량업에 등록을 한 지적 측량업자와 그 다음에 과거로 따지면 대한지적공사요. 근데 지금은 대한지적공사라는 표현을 적지 않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적 측량 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측량업자다라고 한 번만 듣고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고요.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노량진동 17번지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김모모씨 토지에 대해서 분할 측량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의뢰를 받았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현황도 조사하고 어떻게 측량을 할 건지, 측량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을 지적소관청에게 제출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라고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게 그 다음 날까지 제출을 하고요. 그럼 이제 지적 수행자가 이제 실제 현황에 가가지고요. 현황에 가서 지적측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가 현황에 가서 지적 측량을 한다고요. 그러면 할 때 수행자는 소관청에게 일정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관계되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관계 자료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가볍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자, 측량을 했잖아요.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의 결과물이 나와요. 그걸 측량 성과라고 하는 거예요. 측량 성과. 그럼 이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럼 분할 측량에 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과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검사를 할 때 수행자가 만들어 놓은 측량 성과를 수행자가 검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가 검사를 해야 될 건데 그럼 수행자가 한 성과를 누가 검사를 하느냐면 성과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 측량을 하는데 이 검사 측량은 원칙은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 측량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 측량을 하는 경우는 언제이냐라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잠시 후에 좀 암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검사 측량을 맡으면 측량 성과가 정확하다라고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만들어지는 게 측량 성과도예요. 측량 성과도. 그럼 이것은 분할 측량 성과도가 되겠다. 그죠? 그럼 이 성과도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주냐면 성과도를 지적소관청은 수행자에게 보내주고 그럼 수행자가 다시 의뢰인에게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의뢰하게 되면 이러한 절차적 순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의뢰한 결과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받게 되면 여러분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적은 이 절차적 순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적 측량의 의뢰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 수행자에게 하고 있죠.
그럼 의뢰한다라고 표현을 쓸 때 만약에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 측량 수행자 또는 지적 소관청에 의뢰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서술형 지문 첫 번째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3일 이내에 소관청에 제출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이 지문 또 기억해 두시고, 세 번째 검사 측량을 받은 성과도는 직접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겠다, 그죠?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 서술형 지문의 절차적 순서들 정확하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우리 검사 측량이라는 거 하나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 보면 측량의 대상에서 검사 측량 이렇게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럼 검사 측량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수행자가 한 성과에 대해서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도면에 경계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등록을 할 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 그 성과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가 검사 측량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9가지가 대상이 만들어진다, 그죠? 예,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검사 측량이 있잖아요. 이 검사 측량하고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의 기간이 있거든요. 지적 측량의 기간. 그러면 이 지적 측량의 기간과 관련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지적 측량이다. 우리 법 조문상이에요. 지적 측량이다라고 하면 통상 세부 측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부 측량. 그런데 지적 측량의 큰 범주 안에는 기초 측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기초 측량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세부 측량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 기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 기초 측량이에요. 지적 기준점 설치를 위해서 행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예, 기초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준점이 있어야 이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 지적 기준점을 바탕으로 일필지에 경계를 새로이 결정해 나간단 말이에요. 일필지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기준점이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일필지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한다는 말은 경계를 새롭게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신규 등록 측량하는 거 도면에 경계 그리는 거잖아요. 등록 전환 측량도 도면에 경계 그리는 거잖아요. 분할 측량도 경계 그리는 거잖아요. 바다로 된 등록 말소 측량도 경계 그리는 거잖아요. 축적 변경 측량 다들 세로의 경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량들, 세로의 일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 정확하게 말하면 일필지의 경계, 그 다음에 같은 개념이 뭐다? 좌표. 그럼 경계가 만들어지면 뭐도 결정해야 돼요? 면적. 그래서 일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측량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는 흔히 세부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라는 개념을 큰 개념으로 나누어 보면 기준점을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일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 등을 새로이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측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걸 큰 개념으로 나눈다면 기초 측량이라는 개념과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이라는 개념으로 나누는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밝혀졌다, 그죠? 이쪽으로 한번 와볼래요? 그러면 이런 일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했어요.
그럼 이 측량하려면 뭐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기준점 설치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점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뭐라고요? 그렇죠. 기초 측량이라고요. 그래서 측량의 대상에서 또 하나 집어넣으면 기초 측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측량까지 정리가 되었고요. 기초 측량 정리가 되었고, 그러면 세부 측량이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필지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결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측량을 다 모아서 무슨 측량? 세부 측량. 그럼 세부 측량은 특정한 어떤 한 가지의 개념이 아니라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들은 다 세부 측량이다. 이렇게 일단 큰 개념으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출제위원이 아주 좋아하는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 측량의 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인이 문제를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 측량 파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될 측량의 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초 측량을 한다라고 볼게요. 기초 측량. 그럼 기초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기준점을 뭐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이 기초 측량이에요. 기초 측량. 기초 측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적 기준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야 우리는 세부 측량을 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적 기준점 설치할 때 기준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측량 기간과 측량 검사 기간이 달라져요. 기준점 설치할 때의 측량 기간이 있을 거고 그 측량한 것을 검사하는 기간. 이 기간과 관련해서 출제인이 굉장히 문제화시킬 때 좋아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지적 측량 절차에서 한 70% 정도는요, 이 측량 기간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출제인이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간을 계산하느냐? 그럼 이건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적 기준점이 1점일 수도 있고, 한 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두 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세 점을 설치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법 조문에는요, 측량 기간은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때 15점 이하인 때는 측량 기간을 며칠로 해라? 4일로 하고 측량한 것 검사하는 것도 며칠로 해라? 4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때 측량은 누가 할까요? 예,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하겠죠. 측량은. 근데 측량 검사는 누가 할까요? 지적 소관청에서 하는 거예요.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15점 이하는 이런데 15점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15점을 뭐 한다? 초과하게 되면 기존 4일에 초과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대로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약에 기준점이 1점이다 또는 2점이다 또는 3점이다 해서 몇 점까지는 그렇죠. 15점까지는 며칠로 하면 된다고요? 4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측량 검사 기간도 며칠이다? 4일 이렇게요. 자, 그런데 16점이 될 수도 있고 17점이 될 수도 있고 18점이 될 수도 있고 19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16점이든 17점이든 18점이든 19점이든 일단 15점은 초과한 거 맞죠? 그럼 일단 15점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15점 초과될 때는 초과되는 4점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4점마다 이 용어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용어는 4점마다 이 용어는 16점, 17점, 18점, 19점까지는 1일을 뭐 해라? 가산하라. 이 의미가 4점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암기를 할 때는 이렇게 암기해 주면 좋겠다. 그죠? 기본 기준값이 15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15점까지는 며칠? 4일 해놓고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한 점이 추가되든 두 점이 추가되든 3점이 추가되든 4점이 추가되든 여기까지는 며칠 가산? 1일을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1점 추가, 2점 추가, 3점 추가, 4점까지마다는 1일을 가산한다 했으니까 측량기간은 며칠? 5일, 검사기간도 똑같이 5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점, 21점, 22점, 23점이 되면 6일, 6일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점 설치할 때 하는 측량기간에 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 설치되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일주일치의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해 나가는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측량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세부 측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세부 측량에 대표적으로 뭐 복구 측량을 한다, 신규 등록 측량을 한다, 등록 전환 측량을 한다, 분할 측량을 한다. 그럼 이런 측량에 의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측량에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요,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 또 기간 계산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적 측량, 그럼 이때 지적 측량은 기본적으로 무슨 측량을 의미한다? 그렇죠. 세부 측량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측량 기간은요.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요. 측량 기간은 며칠?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자, 그러면 이때 지적 측량의 의뢰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자, 지적 측량에서는 이거 봐봐요. 지적 측량에서는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할 때 보니까 여기에 지적 측량이랄 때는 세부 측량이라고 제가 언급하죠. 그래서 우리 법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 측량은 측량 기간은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는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기존 4일에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때 지적 측량의 의미는 광의의 지적 측량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 지적 측량의 의미는 협의의 지적 측량,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말하는 지적 측량은 협의의 지적 측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위의 내용은 여러분이 굳이 암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개념적 정리만 해두시면 돼요. 개념적 정리만. 그러면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거든요.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 지적 측량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초 측량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 측량의 의뢰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하고 5일로 하고 측량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한다? 4일로 한다. 이렇게 이 값은 고정값이에요. 그럼 만약 신규 등록 측량에 의뢰가 들어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은 며칠입니까? 하면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설문에서 지적 기준점을 16점 설치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16점 설치한다라면 15점이 초과되었잖아요. 16점 여기에 있죠? 그럼 측량기간 며칠? 5일, 검사기간 5일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푸세요라고 알려줘요. 알려주니까 기본적으로 기준점 설치한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다 측량기간은 5일, 검사기간은 4일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실 때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측, 오, 검, 사 이렇게요.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4일 이렇게 측, 오, 검, 사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기준점 설치한다 하면 15.41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이렇게 규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측량 수행자와 의뢰인이 의뢰인과 수행자가 기간에 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어요. 합의. 가령 지적 측량 수행자가 여러분이 지적 측량 의뢰가 딱 들어오면 수행자가 이 측량 분할 측량의 의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측량은 측량 기간은 기본적으로 법으로 5일이고요. 측량 검사 기간은 4일 정도가 되고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지적 기준점을 설치해야 된다면 기준점 15점 이하일 때는 4일이고요.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4점까지마다는 1일을 가산한다 해서 막 기간 막 설명을 해줘요. 그럼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겠고 그럼 여러분 모르겠고 그러니까 며칠 만에 다 끝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행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20일 만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20일 만에 끝냅시다. 라고 서로 뭐 하게 되면 합의를 하게 되면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의한 그 날짜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이 규정은 까맣게 배제시켜버리고 합의한 그 날짜에 따르겠는데 합의한 총일수의 전체 기간이 되겠죠. 총일수라는 것은 합의한 전체 기간이 총일수의 4분의 3.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것도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자, 합의한 일수가 20일이다. 이렇게 나오면 20일에 4분의 3, 즉 15일은 측량 기간이 될 것이고 전체 기간의 4분의 1인 5일은 측량 검사 기간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여러분이 봐도 이쪽으로 잠시 와볼까요? 여러분이 봐도 여기에서 낼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낼 거냐 이걸 봐도 여기에서 충분히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해결하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표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게 지적 측량의 절차에서 첫 번째가 흐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측량에 있어서 기간과 관련되는 부분, 측량 기간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했고, 자, 세 번째 논점이 뭐냐면요. 세 번째 논점이 검사 측량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검사 측량은요. 원칙은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럼 수행자가 만든 성과가 있다면 소관청에서 이를 검사한다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를 하실 때, 최종적으로 암기하실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검사하는 경우가 두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유형을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만 나머지는 다 지적소관청에서 검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 측량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국장이라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말합니다.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 암기할 때는 협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그러면 암기할 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검사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만 협소하다라는 개념.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성과가 뭐예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 우리는 한 가지로 통일하자 했다. 그죠?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 그럼 그 지역이 굉장히 과할 수도 있고 협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협소한 도시 택지 조성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면 그 지역에 나온 지적 확정 측량을 할 거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국토 미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면적 규모 이상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 즉 광대한 지역, 협소한 지역이 아니라 광대한 지역. 그 광대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적 확정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검사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 여러분이 나머지는 지적 소관청이 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주의하셔라 했거든요. 언젠간 한번 나올 거예요.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미만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한다라면 X가 된다고요. 그럼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하거든요. 그럼 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기본 과정에 가면 정확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지적 삼각점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쪽으로 볼래요? 지적 기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지적 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지적 삼각점에 관한 측량 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정리해 드릴 게 뭐냐면 얘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은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경계 복원 측량,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 측량 파트에서 지금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소한 용어 익숙할 때까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현황 측량 이렇게요. 그럼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럼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 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경계복원 측량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적 측량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적 측량을 할 때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적 측량을 하는 이유는 제가 편하게 적을게요. 경계를 새로이 그리기 위해서. 그럼 대표적으로 대부분 경계를 새로이 그리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했다, 그죠? 근데 측량을 할 때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지 않고 경계점 또는 경계점을 복원할 목적으로도 지적 측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지적 측량 대상에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이 표현을 가지고 출제위원이 좀 특이하니까 잘 물어봐요.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렸던 그림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자, 여기에 담장, 여기에 담장, 중간에 경계, 지상 경계,
자, 여기가 갑소유 토지, 여기가 을소유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이라는 곳에 제가 경계를 등록시켜 볼게요. 자, 임의로. 자, 여기가 17번지, 여기가 노량진동 18번지, 그럼 17번지, 18번지 이렇게 있겠다, 그죠? 그럼 도면의 경계 새롭게 그리려면 그냥 자대고 쑥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서 높고 낮음이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측량한다고 했다, 그죠? 그럼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적 측량을 할 것이고, 그러면 측량에 관한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등록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지상경계, 이를 도상경계 이렇게 배웠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요. 기억난다 해주세요. 얘가 지상경계, 얘가 도상경계. 민법에서 요구하는 경계는 대부분 지상경계, 지적법에서 요구하는 경계는 도상경계. 아무 문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체법, 민법에서요, 경계라는 개념을 적을 때 우리는 울타리, 둑, 담장, 경계점, 표지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럼 이때 지상경계하고 도상경계는요, 이걸 기준으로 측량을 해서 도면에 경계가 등록된 거니까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는 일반적으로 뭐 한다? 일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실체법상의 경계는 인접토지하고 이토지하고 사례 같은 거 들 때 담장이 있을 때 담장에 감나무가 건너왔을 때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내 담장을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담장이 실제 소유권의 범위라고 민법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상경계와 도상경계는 일치하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그 전제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상경계하고 도상경계가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불일치가 발생할 때는 다시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도상경계를 정정을 하면 돼요. 정정. 그런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정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렇게 도면의 경계가 등록이 된 이후에, 자, 이후에 담장이요, 태풍 등으로 담장이 멸실을 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 담장이 멸실. 그럼 담장이 멸실이 되면 담장을 보수해야 되잖아요. 보수. 그렇죠? 네. 그럼 담장이 보수를 합니다. 보수. 그럼 담장을 보수할 때 두 사람 사이에서 태풍등으로 담장이 무너졌으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귀책 사유 없이 자연재해로 담장이 무너졌다면 이 담장을 보수할 때는요, 두 사람이 뭐다? 공동으로 담장을 쓰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부담해서 담장을 뭐 하는 거다? 보수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갑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을아, 내가 좀 살기가 편하니까 내가 담장 보수 비용 내가 내고 내가 보수할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을의 입장이라 생각해 봐요. 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자, 여러분이 을의 입장이면 지금 돈 안 들이고 갑이 보수한다니까. 그래서 그럼 갑이 보수를 했는데, 담장 보수를 했는데 어떻게 담장을 보수했냐면요, 이렇게 담장을 보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굉장히 황당하죠.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갑 보고 와서 이게 담장을 왜 이딴 식으로 보수하냐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을아, 담장은 내 돈을 내가 보수했고 일단 보수가 되었으니까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지상경계야. 민법에서는 지상경계를 기준으로 해. 실체법에서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내 토지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우리 법을 잘 모르면 그러면 담장 보수 비용 내가 내면서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사고방식 자체가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은 당장 이 담장 원래 있던 장소로 옮겨라 할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렇죠. 담장 원래 있던 장소로 옮겨라. 그럼 지금 이 상황은 민법상의 지상경계와 도상경계가 뭐다?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할 건데? 일치할 건데 뭐가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을 했을 때 지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 하면 이걸 기준으로 다시 측량해서 도상 경계를 옮겨야 된다는 말이고요. 도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면 이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상에 있는 경계를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돼요? 불일치가 발생하면. 그렇죠. 당연히 도상 경계죠. 그래서 불일치가 발생하면 도상 경계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면상의 경계, 이 경계를 기준으로 담장을 원래 있던 위치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옮길 때 대충 옮겨야 돼요? 원래 있던 자리 그대로 옮겨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그럼 그대로 옮기려면 이 도면상에 등록되어 있는 이 경계선, 이 경계선에 있는 이 경계점들을 지상에 복원을 해봐야 된다. 복원을 해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담장의 중앙이 여기입니다 라고 알려지면 이때 이걸 기준으로 뭘 해야 한다? 경계를 복원한다.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도면상의 경계점을 지상에 지금 뭘 하고 있다? 경계점을 뭐 하고 있다? 복원을 하고 있죠. 그럼 이때는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지상에 뭐 할 목적으로? 복원할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때 행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느냐면 이때 행하는 측량을 우리는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이란 글자의 키워드. 자,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자,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것은요. 자, 도면에 자, 이게 도면입니다. 도면에 자, 이게 1필지인데요. 1필지에 구조물이나 건축물 등이 있으면요. 구조물과 건축물의 현황이 이렇게 등록이 돼요. 이렇게. 자, 지상에 이렇게 17번지 토지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도면에도 이게 17번지 필지면 건축물의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이 경계, 지금 입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제가 그림 실력이 딸려가지고요. 측면에서 보면 이때 이 경계하고 이쪽 사이와 이쪽 사이의 폭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게 이제 옆에가 인접토지라고 가정을 하면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같을 건데 이 도면상에 등록된 이 경계의 위치 현황하고 실제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의 현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각각의 현황, 도면상의 현황, 도면상의 경계하고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의 현황, 이 현황의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뭐 한다?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할 때 행하는 측량이 있거든요. 그걸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을 하려면 구조물을 떼가지고 도면상의 경계에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구조물의 현황의 도면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경계를 역시 지상에 뭐해서 복원을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쪽이 되겠다. 그죠? 이 경계를 복원하고 여기 있는 경계를 뭐해서 복원을 해서 일치 불일치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적 현황 측량도 역시 뭐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복원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두 가지는요. 도면의 경계를 새로이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이 아니에요.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하면 그 경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한다? 검사 측량을 하거든요. 근데 복원의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요. 목적은 도면의 경계를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도면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를 지상에 뭐 할 목적으로 복원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적 공부를 다시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그래서 뭘 하지 않는다? 검사 측량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 13가지 중에서 이제 나머지 2가지 금방 암기했던 경계, 보건, 측량과 그 다음 지적, 현황, 측량. 자, 이렇게 해서 그럼 12가지가 끝났다, 그죠? 자,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어떤 측량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얘네들이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대장하고. 그런 걸 만들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우리나라의 제도가 만들어졌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거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이기했거든요. 옮겼거든요. 이제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의 측량 방법이 또 있었을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현황 자체가 가장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준 측량을 할 때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럼 과거 일본에서 측량을 했을 때는 동경 기준점을 했어요. 동경, 일본 기준점. 근데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나서 이후에 볼 때는 한국의 기준점, 서울 원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면 측량의 결과값도 다르겠죠. 그러한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렇게 불일치한 사항, 지적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잡는 절차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 사업이고요. 국책 사업인데 국가 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다 봐요. 그러면 가령 제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이라면 동작구청장이 노량진동 지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고를 하면 무슨 구죠? 동작구 구청장은 지적 측량 수행자를 선정을 합니다. 당신이 이 지적 측량을 맡으세요라고 선정을 해요. 그럼 선정을 맡은 사람이 측량 등을 통해서 측량을 할 거잖아요. 그때 하는 측량이 지적 재조사 측량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줄이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내용이 실제 현황하고 지적공부상의 현황이 부합하지 아니해가지고 그걸 바로 잡기 위한 국가 사업인데 실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자들을 뭐한다?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해서 그자에게 측량을 맡겨서 행하는 측량이 지적재조사 측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3가지 지적 측량이 정리가 된 거예요. 되겠죠? 예, 됐고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정리가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요. 요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랑 가볍게 한번 터치하고 정리를 하고요. 문제 풀고 우리는 등기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